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재정난 세종시 땅 팔아 빚 갚을 처지 몰렸다. 세종시가 결국 시 소유 땅 공유 재산을 팔아 구멍난 재정을 메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주저앉으면서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 등 내부 거래를 넘어 지방채 발행, 외부은행 빚까지 세종시가 공개한 대내외 채무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은행 빚 등 빚 규모만 2,600억 여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내년 말 기준 세무 잔액 예정액은 총 2,658억 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88%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외부 은행 빚을 낸 게 가장 뼈아프다. 시는 올해 시 금고인 농협에서 300억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측의 오류가 부른 악재로 재정위기 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을 매각해 시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극약 처방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시가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은 지난 1월 기준 토지 557곳, 건물 2곳 등 모두 55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공개한 매입 당시 가격은 145억 여원, 매각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시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 세수 예상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세외 수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요. 세종시는 이제 갑, 을 두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좀 아래쪽 부분이 이제 갑 지역에 해당되고 이제 위쪽 부분이 을에 해당되는데요. 갑, 을 그 지역 시민들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민 염원 1위 행정수도 완성. 4.15 총선 세종지역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들은 부동산 대책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 과제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 완화나 기업 유치 등의 자족기능 확충에 대한 사안을 제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의 행정수도 명문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투데이와 TJB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 4일 세종에 시급히 해결할 현안 과제를 조사한 결과 세종 갑 전체 응답자의 42.2%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연방제 수준의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 순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압도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기타와 잘 모름은 각각 5.0%와 3.1%를 기록했다. 세종 을 지역구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꼽았지만 자족기능 확충 과제에 대한 수요가 세종 갑보다 다소 높았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네, 여러분은 세종시에 지금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세종갑이나 을이나 일단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45% 전후로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미래통합당이고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미래한국당이 한 28, 9%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네요. 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결정을 좀 내리셔야 할 때가 아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혁신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전에 대한 그 희망의 어떤 메시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추가지정 눈앞, 희망 그리는 지역경제 중,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제도약 모멘텀 기대감.
대전시의 수건이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제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월에서 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가 시에 신청을 승인하면 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 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를 지역사회 균형 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유동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략적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10일 운명의 날. 대전 유성구 고암동 일대 조성 예정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인 KPIH가 약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성사의 마지노선으로 KPIH가 이날까지 PF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대전도시공사는 사업부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KPIH와 금융사, 건설사는 10일까지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PF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 기간을 2주 정도 준 뒤 토지 매매 계약 파기를 공식화한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방침이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최근까지 PF가 성사되지 않고 착공마저 미뤄지자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 개발을 통해서라도 10년간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KPIH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PIH 관계자는 최근 현대 엔지니어링이 책임 준공사로 시공 계약을 체결했으니 PF 문제 없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도 절차를 다 지켜서 밟아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10일 본 PF는 사업자가 약속한 게 아니라 이전 A 증권사와의 약속이고 우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지켜야 될 법령이 많은 관계로 해석 또한 많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네, 현재 경제 상태가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상가들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따라서 그 상가에 임대를 놓으신 임대인들도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상가 투자, 반값 이하 낙찰 속출, 경매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상가 건물이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낙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기 불황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오프라인 상권 위축이 심화되면서다. 상가 부동산의 수요와 투자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업무 상업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60.93%로 집계됐다. 올해 1월 65.00%, 2월 61.19%를 기록한 데 이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 또는 소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낙찰가율과 달리 상가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평균 3.5명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법원 행정처가 3월 20일까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월별 경매 진행 건수가 최근 수년간 가장 적었다며 실거주 수요가 있는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상가는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가 부동산의 인기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매는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낙찰가율의 하락은 상가 부동산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는 올해 2분기부터 상가 경매 물건은 증가하고 반대로 낙찰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상권이 주목받는 소비 트렌드 변화도 상가 부동산의 인기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특색이나 개성이 없는 오프라인 상권이나 점포는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현재 세종시에도 상가가 지금 원래도 세종시 아직 상가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서 걱정인데 또 최근 경제 영향으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뉴스 있어서 보겠습니다. 29층짜리 아파트에 20가구만 이색 건축한 눈길. 29층 높이 아파트에 단 20가구만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최근 서울에 이처럼 이색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중저층 관리기준 완화안을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색적인 부분은 29층 규모의 단 20가구만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각 층에 5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거주자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건물 모양은 니은자 형식으로 전면부는 15층 높이로 후면부는 29층으로 설계됐다. 제안자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찾은 이유는 서울시 층수 규제 때문이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인근 용지에는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물 높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안건을 부동의 처리했다. 발상은 획기적이지만 15층 규제를 완화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반려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측 반려 결정과 달리 이 같은 컨셉의 초고층 아파트는 이미 외국에서 선보인 바 있다. 럭셔리 컨셉인 초고층 아파트는 주차장이 각실 옆에 딸려 있어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하는 상류층 니즈를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이런 집이 지어지면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